안녕하세요. 매출왕 쑥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이버 예약을 했을 때 식당형, 그리고 숙박형이나 펜션형 유형, 그리고 뷰티 유형, 날짜별 유형 이렇게 설정을 나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예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네이버 예약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예약을 했을 때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제가 2019년에 진행했었던 곳인데요. 대구 팔공산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 식당은 실제로 리뷰가 또 2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진행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진행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이버 예약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복명 참수가든의 네이버 예약 어워즈 20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이버 예약 어워즈 2019년에 대한 상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식당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거의 별점으로 치면 거의 만점 수준에 가까운 정도이고요. 이 네이버 예약 어워즈 2019년은 전체 매장 60만 개 매장의 식당 중에서 네이버 예약률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30개 매장을 선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30개 매장 중에 무려 탑 10에 들게끔 수컨셉팅에서 네이버 예약상을 드렸습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네이버 예약을 시스템을 첫 적용하고 나서 이 매장의 대표님은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라는 걸 처음 접해 보셨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도 많이 드셨고, 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하게 되면 복명 참수가든에서 실제로 수제로 농사를 지으신 제품으로 장아찌를 담그시는데, 그 장아찌 5,000원짜리를 네이버 예약 후기를 남겨주신 고객님들한테 드려요. 그러다 보니 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라도 네이버 예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통했고요. 5개월 만에, 단 5개월 만에 2019년도 네이버 예약 어워즈 상을 받게 된 계기 중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네이버 예약 어워즈 개수가 지금 2020년 10월 방문자 리뷰가 529개인데 당시엔 200개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네이버 예약 어워즈 상을 받은 거는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네이버 예약을 하더라도 매장마다 다 환경이 틀리고 그 부분이 활용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근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능이백숙도 있고요. 능이 해물백숙도 있고요. 오리백숙도 있고요. 닭백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메뉴별로 다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도 너무 헷갈리고, 고객들도 실제로 백숙 같은 경우에는 가서 미리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미나리 삼겹살이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네이버 예약을 하고 가려니 미리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네이버 예약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 예약이에요. 기본 예약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시간 선택하고 그냥 예약자 전체 동의하고 바로 예약 신청을 하면 대표님한테 문자 알림이 가겠죠. 누구누구가 언제 몇 명이 예약을 했어. 야, 확정 누를 거야? 이렇게 하기 전에 대표님이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 언제 오시는 거 예약 문자를 받았는데 백숙 드실 건가요? 아니면 삼겹살 드실 건가요? 다른 메뉴 오셔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는 거를 일일이 네이버 예약하실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해서 백숙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친절도나 만족도로 이어지고 노쇼가 없어지겠죠. 우선은 예약 변경률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백숙이 아닌 고객들은 실제로 와서 주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고객들과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아까 네이버 예약하셨던 분이시죠? 하고 테이블에다가 예약 이렇게 적어 놓으면 고객들은 대접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고객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상생을 하는 부분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매장 대표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매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내 매장에는 메뉴가 몇 개 없어서 선택하고 와야 된다 하면은 메뉴 상품을 여러 개 만드셔서 A, B, C, D 상품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다. 우리 매장은 오기 전에 미리 주문하는 상품 굳이 정해져 있지 않고 와서 주문을 해도 되는데 예약하고 오는 것만 나한테 알려주면 돼 하면 이렇게 기본 예약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당이 있어요.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예약을 했을 때 이게 홀 예약이랑 그 다음에 포장 예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실제로 지금 요즘은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하는 거, 그 다음에 포장 예약을 하는 거 이렇게 스마트 주문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 스마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주문 받는 거를 일일이 봐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POS, 계산대에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스마트 주문은 안 하고 대신에 네이버 예약으로 가는 기본 예약에다가 포장 예약을 따로 세팅을 해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마트 오더를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스마트 주문 여기 연결 부분 보이시죠? 이 스마트 주문 부분을 들어가시고 이 스마트 주문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건지 등록된 서비스로 신청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록된 거 이쪽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스마트 주문을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테이블이나 기타 등등이 붙어 있는 부분이겠죠. 먼저 주문을 할 거야. 그리고 필수 약관,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 페이, 즉 네이버에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는 이 네이버 페이에 가입이 되셔야 돼요. 이 네이버 페이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하나 준비해 주시고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파일 추가하셔서 여기에다가 가입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바로 스마트 주문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스마트 주문에 관련된 부분이 매장이 컨설팅을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쭉 촬영을 해놨다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직접 관공서 가서 안 떼셔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팩스로 발급받기 하시고 모바일 팩스 앱을 휴대폰에 까셔서 진행하시면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 생활의 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펜션 유형형 한번 볼까요? 펜션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경주의 모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품 관리에 보시면 객실 목록, 내가 펜션용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 정보에서 펜션용으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쭉 세팅을 하시고 상품 관리에서 객실 목록, 객실 옵션 목록 이렇게 이제 상품이 생기는데요. 이 객실 목록이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테스트 예약을 거치고 대표님과 충분한 네이버 예약 시스템 검증을 거쳤어요. 처음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하시려니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숙 대표랑 같이 테스트하고 경험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예약으로 해서 처음에 펜션 구분 없이 방 구분 없이 받아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방을 다 모두 만드셨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페이 적용 부분은 이 네이버 페이를 가입을 하는 절차가
펜션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랑 사업자 등록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네이버페이에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가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 페이센터 가기 가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통신 판매업 신고하시고 이런 절차 밟으셔서 바로 적용되면 적용 누르시면 되고, 관리자 확인 후 확정 뭐 이런 것들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목록이나 기타 등등등이 쭈루룩 있고요. 노출 순서도 변경할 수 있고 전체 설정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보이실 거거든요. 펜션 같은 경우는 펜션형 해서 이걸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사진 올리기, 어떤 거 이렇게 선택하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여기 옵션 목록에 객실 목록을 선택할 때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객실 등록하기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객실명, 객실 소개, 이미지, 숙박 인원, 상세 소개 여기 선택하실 수 있는 날 있죠? 이런 것들 쭉 뭐 이렇게 월풀 스파 뭐 이런 것들 쭉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연결까지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페이 가입 심사 중으로 떠 있고요. 상품 관리에 객실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객실 등록을 여기서 복사하셔서 복사 316 상세 정보 옵션 요거 두 개 다 복사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바로 복사가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보를 하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대로다. 그러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저장 객실 목록에 316이 이게 한 개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노출하면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다시 삭제할게요. 해당 객실 정보들은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312 기본 예약, 테스트 예약까지 있는데 테스트 예약도 지금 제가 이제 치울게요. 또 지금은 제가 다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객실 목록에서 객실을 들어가서 처음에 이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데, 연박 할인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도 추가 1박당 뭐 이런 것도 적용 미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도 여기 보시면 펜션형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기 때 비수기 때 평일 때 주말 때 이렇게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미리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달력을 보시고 언제쯤이다 하는지 1년 연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금액을 다 일일이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번 해 두시면 그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 일정 잡으실 때 달력에 표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일정 가격에다가 31일부터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은 이 기간 내 토요일은 영업을 하는데 25만원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20만원. 요때 토요일 영업할 때 25만원? 이거 두 개씩 설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요일 변경. 요건 대표님이 두 개씩 설정해 두신 것 같은데 일정 등록 부분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 연결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펜션 같은 경우는 숯불 예약, 바베큐 예약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숯불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바베큐 예약까지 한꺼번에 할 건지 말 건지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온수
온수 부분을 뭐 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옵션 목록에서 추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참수 분리야 여기다 옵션 등록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뭐 온수 사용 시 뭐 얼마 추가, 인원 추가 시 또 얼마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상품도 연결하고 이런 설정 부분대 옵션, 옵션 복사, 옵션 삭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은 여기 객실 목록에 한 개를 설정을 먼저 해보시고 나오는 거 보시고 복사해서 내용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사진 부분도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펜션형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현재 12월 31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펜션 정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안 받아요. 네이버페이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야놀자나 뭐 기타 뭐라 그러죠? 숙박 펜션에 연계되어 있는 그 상품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곳 있죠. 그런 곳하고는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이버만을 이용하면은 이 부분의 수수료 결제 부분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옵션, 객실과 옵션 목록 이 부분이 이제 식당이랑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약 현황이나 뭐 예약자 관리 보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앞전에 나와 있던 네이버 예약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예약했다, 예약 불가, 설정, 확정 이런 부분들은 다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펜션형 다음에 뷰티 부분 한번 볼까요? 상품 관리 볼게요. 이제 뷰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시술 메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선택하실 때 뷰티형으로 해서 날짜형, 유형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때 진행을 하실 때 보시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실제 현재 네이버 페이로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시술 금액을 예약하면서 네이버 페이로 모두 결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놓으셨는데 네이버 페이를 해 놓으셨나? 가입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아마 심사 중이실 거거든요. 이 부분이 끝나면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적용이 될 거고요. 수정 부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뷰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스타일리스트명, 이름, 직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 직급, 원장 김혜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원장님 사진을 들어가 있고요. 요거 두 가지만 별 펼쳐 있는 부분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적용 먼저, 항상 적용 먼저 누르고 웹사이트 뭐 이런 내용들도 쭉 있습니다. 일정 들어가면 이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최대 예약 인원은 1인 샵이니까 무조건 1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한 명 이런 식으로 한 명씩 거의 1시간에 한 명씩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술 메뉴. 시술 메뉴가 어떻게 카테고리를 설정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정하셔야 돼요. 카테고리가 지금 미지정되어 있으시네요. 지금 컷 같은 경우에는 시술 메뉴를 이렇게 등록하셨고 펌, 컬러, 클리닉 여기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걸어 두셨어요. 새 시술 메뉴 등록 이렇게 하셔서 이 시술 메뉴 등록을 뭐 클리닉인 경우는 뭐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드라이, 뭐 메이크업, 뭐 최소 수량, 뭐 재고, 가격, 운영기간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남성 컷 보시면 컷, 남성 컷, 수량, 그 다음에 가격만 이렇게 딱 설정을 하셨고 부가세 포함, 미포함 이렇게 해서 그냥 설정을 해 두셨어요. 카테고리를 미지정하신 상태로 컷, 펌, 컬러, 클리닉, 드라이, 세트, 메이크업 뭐 이렇게
이런 식 메이크업은 속눈썹펌, 이벤트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예약을 들어가게 되면 토요일 제외하고 화요일날 3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그러면 가격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뷰티형 매장 하나만 더 체크해서 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예약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벤트 정보를 첫 방문 고객 시에는 40%, 여기에 선불권 구매하면 10%, 네이버 페이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5%까지 합쳐서 총 55% 최대 할인을 줘요. 처음 네이버 예약을 하면 굉장히 혜택이 많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예약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날 이 시간에 검색.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 첫 방문 엠페이 예약, 요거는 네이버 페이 예약이죠. 그리고 디자이너별로,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1인 원장님이니까 1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원장님이나 뭐 디자이너 분이 많으시다 하면은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이너 분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펌, 컬러, 컷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 눌러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 별로 해야 되니까 아까 들어갔을 때 상품 목록에 목록들이 디자이너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식당형 그리고 펜션형 그 다음에 뷰티형 이런 식으로 날짜 유형별로 선택하는 유형별로 매장의 운영 방식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중점적으로 보시고 네이버 예약하는 예시 동영상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